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제 여덟 번째 동영상 강의네요. 2018년도 1월 달에 진행됐던 국가공인 CS 관리사 문제풀이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동영상 강의 여덟 번째, 오늘은 실무론 11번 문제부터 저희가 20번 문제까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론 11번 문제, 다음 중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화응대하는 것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볼까요? 1번 플러스 화법을 사용하거나 말씨와 억양에 유의한다. 예, 이건 뭐 맞겠죠. 그냥 기본적으로만 봐도.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전화응대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화응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쏴붙이듯이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따지게 되면 2번이 가장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3번, 4번, 5번의 보기를 읽어보셔도요. 굉장히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전화응대의 3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이거는 시험 보신 분들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문제의 저 질의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오류가 있죠, 분명히. 저도 이거 시험 본 다음날 바로 협회에 전화를 해서 문제 이의 제기를 바로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 문제가 과연 정답 수정 처리가 될 것인가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전화응대 3원칙에 아래 보시는 보기는 다 전화응대의 구성 요소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좀 확장된 의미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봤더니 정답이 수정이 돼갖고 공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정답으로 아마 문제 오류다라고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밑에 보시는 보기는 전화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겁니다. 억양, 질문, 자, 질문이라는 건 없죠. 속도에 해당됩니다. 경쟁이라는 것도 없죠. 띄어읽기, 퍼즈라고 부릅니다. 적극적 경청, 얘는 포함되죠. 이렇게 보면 억양, 속도, 띄어읽기, 적극적 경청 이렇게 되면 결국 네 가지 가다 마 바, 정답은 4번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가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명령을 받는 방법, 자, 이거 수명이라고 부르죠.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것도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메모지를 준비해서 요점을 기록해 정리한다. 이건 맞는 거죠. 이제 메모 활용하는 거. 두 번째, 끝까지 잘 듣고 OH1W로 모호한 점을 질문한다. OW1H는 육하원칙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OH1W는 뭘까요? 자, 얘가 잘못된 보기입니다. OH1W가 아니라 OW1H죠. 업무 지시에 대해 호명을 받으면 곧바로 예 하고 대답한다. 이거 맞습니다.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상사의 지시를 구한다. 얘도 맞아요. 요점을 간단히 복창한 후에 능력, 시간, 내용 등을 잘 생각하여 수행토록 한다.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로 73번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다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2번 보기가 잘못된 보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출제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문제인데 상당히 뒤늦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고하는 거에 대한, 자, 보고라는 거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달하는 하의 상달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하나씩 좀 볼까요? 증대성의 원칙,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증대성의 원칙, 뭘 불려서 보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죠. 두 번째, 완전성의 원칙. 여러분, 보고는 뭐예요? 끝난 즉시 본인이 직접 합니다 라는 법칙이 있죠. 세 번째, 유효성. 얘도 맞죠. 유효성이라는 것도 맞아요. 내가 지금 보고하는 게 적정한 상황에 맞아야죠. 필요성, 중간 보고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필요성이 맞습니다. 간결성, 너무 길게 보고하면 안 되죠. 짧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따져보더라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6가지 중에 외우지 않아도 증대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 자,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거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콜센터의 전략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좀 볼까요? 콜센터는 우량 고객 창출 센터다. 이거 맞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 콜센터는 고정 고객의 관계 개선 센터다. 얘도 맞아요. 세 번째, 콜센터는 고객 접근이 어려운,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콜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고객 접근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무슨 콜센터가 됩니까? 폐쇄형 고객 상담 센터가 아니라 개방형 고객 상담 센터가 되겠죠. 이게 기본일 겁니다. 자, 그 밑에 4번, 5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3번 폐쇄형 고객 상담 센터다. 얘가 잘못된 표현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인바운드 콜 서비스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가. 자, 잘 보세요. 인바운드라고 하는 측면은요. 누가 전화하죠? 고객이 전화하잖아요. 고객이. 그죠? 고객이 전화한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바운드는 누가 전화하죠? 기업이 전화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유형에는 원 특징이 있을까요? 기업 주도형, 판매 주도형, 수익 지향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AS 접수 누가 전화하죠? 고객. 두 번째, 주문 및 신청 누가 하죠? 이거 고객이 하죠. 판촉 활동 강화. 여러분, 판촉 활동이 뭐죠? 뭐 판매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네 번째, 신규 가입 문의 및 상담. 이거 고객이 하죠. 신규 가입 접수 및 처리. 얘도 고객이 하죠. 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정답 판촉 활동 강화 찾아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콜센터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문제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지속적인 교육. 네, 맞겠죠. 이거 지속적인 교육. 네, 끊임없이 개선 활동이 있어야죠. 두 번째, 적절한 업무 배치. 이것도 맞죠. 3번, 직업에 대한 비전 제시. 이거 맞아요. 왜 그럼 콜센터 워낙에 이동이 많잖아요. 이직이. 네 번째, 우수한 상담원의 채용. 예, 맞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와 보상의 분리. 평가와 보상을 분리해버리면 그죠? 이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관리하기 어렵죠. 왜요? 열심히 일해봐자 난 보상이 안 따라오는데 그럼 일할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관점으로 여기에서 보면 정답이 5번 평가와 보상의 분리라는 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상담원이 모르도록 무작위로 추출한 상담자의 상담 내용을 평가자가 녹음하여 상담원과 평가 결과를 여기도 문제가 좀 이상해요. 상담원과 평가 결과를 상담원과 공유하는 방식.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래서
상담원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의 모니터링 기법이다. 자, 여러분 여기 공유 나왔습니다. 공유. 공유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막바로 뭐예요? 레코딩 모니터링이죠. 셀프 모니터링에는 뭐가 나오죠? 자, 이겐 스스로 평가와 또 하나가 정해진 평가표. 요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나올 때만 셀프 모니터링, 피어 모니터링이라고 나오면 동료라는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사일런트 모니터링, 이건 뭘까요? 상담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상담원의 통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인데요.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은 그래서 ING의 관점, ING의 관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번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건 뭘까요? 직접 옆에 서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말 그대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 위의 문제에서 보기에서 보면 공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레코딩 모니터링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자, 비즈니스 매너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함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 명함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거 좀 볼까요? 이메일 주소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성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매너다. 아니죠. 이메일은요, 개성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의 성 알파벳과 그 다음에 내 이름 뒤 두 글자의 이니셜 정도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즈니스 매너에 해당하는 이메일의 작성 방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자, 10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가요? 다음 중 악수의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참 이거 뭐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자꾸만 영어로 나오니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악수의 5대 원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소, 스마일, 눈맞춤, 아이 컨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당한 거리, 디스턴스,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적당한 힘, 파워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보면 1번 파워, 3번 아이 컨택, 4번 리듬, 5번 디스턴스 다 나옵니다. 그런데 퍼미션이라고 하는 건 없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악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악수의 5대 원칙에는 여러분 동의라는 게 빠지게 되죠. 그게 퍼미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까지 굉장히 간단하고 상식을 동원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을 왜 이렇게 더듬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